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첫 영상부터 아주 신나는 소식과 중요한 내용 뽕뉴스가 가득 들고 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뽕숭학당에서 보여준 영웅님의 이병헌 씨의 연기, 이 곤룡포를 입은 임금의 모습을 한 이 영웅님의 연기에 많은 분들이 감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 이 곤룡포, 임금이 있는 이 의상의 모습의 영웅님을 보고 이렇게 예전 곤룡포를 입은 영웅님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때가 생각난다라며 추억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영웅님이 참 임금이 될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다들 임금의 관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대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님을 보면 과거에 태어났어도 임금으로 불리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어린 시절 영웅님의 아이 때의 사진을 보면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미 과거부터 우리 히어로 영웅님은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전체를 들썩이는 최고의 가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영웅님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귀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 부처나 또는 왕처럼 귀가 큰 인물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고 하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큰 귀를 가지고 태어난 영웅님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을 보면 역시나 영웅님의 활약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임영웅 추석 특집 곰배령 600만 뷰 돌파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멋지다, 예쁘다, 구수하다 라는 글이 이렇게 함께 쓰여 있는데요. 영웅님이 지난해 9월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이 곰배령 사랑의 콜센터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한복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등장했던 영웅님이기도 하고, 이 모습을 한 채 곰배령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어 왔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보면 정통 트로트 장르의 곰배령도 자신만의 임영웅 장르로 만들어내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뽕뉴스가 저번에 예고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당시를 맞이하여 방영될 이 사랑의 콜센터 추석 특집 방송편이 진행된다라고 예고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맨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팬들에게 시원섭섭한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또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하게 만드는 추석 특집 사랑의 콜센터가 방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작진들에게 많은 부당 대우를 통한 분개스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본방사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추석 때도 영웅님이 우리 수호천사님들을 위해 어떠한 노래를 불러줄지, 그리고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그 댄스하는 모습,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떠한 노래에 맞춘 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스페셜 무대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부를 노래들의 조회수가 아마 이 곰배령 영상의 조회수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2021년 버전의 영웅님의 추석 무대, 참 큰 기대가 안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의 콜센터 이번 주에 방송에 출연했던 박승남 씨가 이렇게 영웅님과 트롯맨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또 공개했는데요. 탑식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과 함께 우리 트롯맨들과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옆에는 정동원 군과 영웅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곽승남 씨도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영웅님 옆에 굉장히 서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롯맨들 모두가 대스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히어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연예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도 역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영웅님이 정동원 군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무릎 앉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여름밤의 풀서트, 뽕뉴스가 보기에도 예전에 촬영해놨던 영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수호천사님이 8월 말쯤에 촬영된 방송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캉스를 맞이하여 방영됐다면 무척이나 신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영웅님은 항상 정동원 군을 과거나 지금이나 최근이나 이렇게 무릎 앉아를 해주며 너무나 아끼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훈훈한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악당을 떠나서 영우님도 개별 활동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뽕뉴스의 소식을 통해 우리 소천사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식을 축하하는 또 이러한 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웅님의 사진과 글을 함께 공개를 한 인스타그램의 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촬영 현장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번 히어로그에서 공개가 된 영웅님의 촬영 현장 사진 같은데요. 함께 적혀있는 글을 보면 뉴 프로필, 새로운 시작, 앞날을 응원해 라는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과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존 영웅님과 함께 계속하여 호흡을 맞춰왔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태프분이 직접 올린 사진과 글이라고 합니다. 영웅님의 사진을 이렇게 멀리서 찍었음에도 그 어떠한 보정과 특수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영웅님의 멋진 기럭지와 이 훈훈한 외모가 고스란히 등장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역시 영웅님과 1년 6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왔지만 뉴에라 프로젝트 소속 스텝인 만큼 이제는 영웅님과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님의 헤어 담당자이신 재영쌤이 어떻게 되냐라는 말이 정말 많기도 하는데요. 이번 히어로그 때까지 이렇게 뉴에라 프로젝트 소속으로 알려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태프분과 영웅님이 함께 했다라는 걸 보면 글쎄요, 재영쌤도 뉴에라 소속인 건지 아니면 물고기 뮤직 소속사와 함께 영웅님과 헤어 전문 담당자로서 함께 가는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 TV조선과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여지지만 이들의 부당함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영웅님과 곁에서 함께 호흡을 해왔던 수많은 스태프분들은 우리 가수 히어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뽕뉴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광고주분들이 영웅님의 추석 인사 사진을 게재하면서 영웅님의 앞날과 우리 수호천사님들과 영웅시대 분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수많은 연예인, 시인, 그리고 관계자분들, 나아가 이런 스태프분들까지 그리고 광고주분들조차도 우리의 히어로 영웅님과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뉴에라 프로젝트 역시 계약 종료된 이후 영웅님과 트롯맨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계속하여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참 아쉬운 건 이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에서 가장 큰 부당함을 느꼈던 이 방송사 TV조선 측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영웅님과 트롯맨들과의 유정의 미를 결국 거두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점이 많이 아쉽고 그래도 영웅님과 트롯맨들을 탄생시킨 미스터 트롯이라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배출해낸 만큼 앞으로는 가급적 영웅님과 트롯맨들에게 이러한 부당함이나 또 다른 부설수에 오르내릴 일이 없는 그런 방송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수많은 각자 분야에서 우리 히어로 영웅님을 응원하고 새 출발을 계속하여 빛내줄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뽕뉴스가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추석 특집 인터뷰, 서른도가 밝힌 임영웅 별나사 트로트 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올라온 이 기사 내용입니다. 바로 영웅님의 작곡가이자 영웅님의 소중한 선배님인 이 서른도님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간추려보면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앞두고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한남동의 한 지하 스튜디오. 뽕뉴스가 여기 다녀온 게 벌써 몇 달이 지나서 그래도 여전히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실제로 이 서른도님의 라이브를 준비하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바쁜 모습을 눈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을 2시간 앞둔 시각, 트레이드마크인 2대8 가르마 스타일의 푸른색 셔츠를 입은 트로트 가수 서른도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요즘 생방송을 하면 첫 500명 정도 들어온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유튜브 인구가 더 많아졌죠. 요새는 모든 소통이 유튜브로 이루어질 정도니까 유튜브에서는 방송과 다르게
소소한 대화까지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이 시기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정말 모든 게 막혔을 텐데 꼭 지금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뽕뉴스 역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천사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영웅님 역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명 시절 때보다 미스터트롯 이후 코로나 시대와 애매하게 겹치긴 했지만 다행히도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래를 듣고 얼굴을 보고 노래와 가사를 익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영웅이가 방송에서 보랏빛 엽서를 불렀을 때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미스터트롯 이야기를 하니까 탑시스 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1만 명 정도였는데 단숨에 14만 명이 됐어요. 특히 영웅이 팬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줬죠. 왠지 모르게 영웅이랑 제가 음악적으로 비슷한 게 있다고 하시면서 영웅이를 위해 곡을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런 요청을 주신 분들이 워낙 많기도 했고 영웅이 덕에 유튜브도 잘 되고, 그런 고마움을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주게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서른도님이 영웅님에게 이 별나사 곡을 준 이유가 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였다라는 얘기를 언급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팩트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서른도님이 작곡가인 만큼 직접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면 이것이 곧 팩트이고, 또 그 마음이 나쁜 점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순수한 팬분들의 의견들을 서른도님이 잘 수렴해서 또 영웅님 덕분에 보랏빛 엽서 등 역주행한 자신들의 노래에 대한 고마움도 보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작곡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꼭 숨겨야만 하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취지가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말이 또 적혀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항상 고마운 아내에게 바치는 곡. 이 별나사의 가사에 보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서른도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방송 1위를 한 사례가 영웅님을 통하여 14년 만에 아이돌 음악이 메인으로 굳어진 한국 가요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사건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으며, 트롯이 모든 아이돌들을 물리치고 1위를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벽도 느꼈습니다. 트롯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서른도님도 이 트로트 장르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웅님은 이제 트롯뿐만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 이 별나사 작사 작곡한 이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밝히는데요. 사실은 가슴 절절한 사랑 고백이 담긴 노래인 만큼 이 노래를 작업한 배경에 대해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쓴 곡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영웅이 줄 곡을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대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곡을 쓰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던 찰나 어느 날 아내를 자세히 보게 된 거죠. 화장을 지운 여자의 모습이요. 그 옛날 처음 연애하던 시절에는 정말 예뻤거든.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 왜 저리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내가 밖에 있는 동안 가정을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난 아내를 위해서 뭘 했지? 라는 그런 감정이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가사가 떠올랐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런데 고마워라는 말로는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고 가사를 그렇게 쓴 겁니다. 라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영웅님 역시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는 이 가사가 고마움을 넘어서서 팬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마지막 가사가 무척 공감된다라고 했던 내용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듯 서른도님이나 영웅님이나 작곡가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진심으로 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소천사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석 첫 연휴 아침부터 아주 훈훈한 내용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오후에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멜론 수민가 유튜브 영상 시청,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가족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